안녕하세요. 소송의 세계 오세호 변호사입니다. 오늘 다룰 사례는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고 사과를 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채무자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. 우선 오늘 이 사례를 다루기 앞서서 소멸시효가 뭔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.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습니다. 뭐 돈을 빌려줬거나 아니면 뭐 공사대금 같은 거, 물품대금 같은 것을 받을 돈이 있는데 채무자가 이걸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. 그렇다면 채권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그 소송 등으로 이를 청구하지 않으면 채권이 소멸하는 제도입니다. 그래서 일반적인 민사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. 하지만 주의하셔야 될 점이 모든 채권이 10년은 아닙니다. 민법에는 이제 단기 소멸시효도 있고 상법상 상사 소멸시효도 있습니다. 이러한 소멸시효는 10년보다 짧습니다. 그래서 1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 소멸시효도 있습니다. 하지만 소멸시효가 지났어도 채무자가 그 소멸시효는 채무자의 이익이죠. 채무자가 이 시효이익을 포기하겠다고 하면 여전히 채권 채무는 유효합니다. 즉 소멸시효가 지났어도 채무자가 내가 소멸시효 지난 거 알고 있지만 이거 포기하겠다, 돈 갚겠다라고 하면 여전히 채권은 살아있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사건에서는 그 공사업자 A씨와 건축주 B씨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A씨와 B씨는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이 B씨의 의뢰에 따라 A씨가 신축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. 그런데 이 건축주는 공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. 그러자 이 공사업자는 건축주를 상대로 이 공사대금, 잔금을 지급해달라는 청구소송을 제기를 합니다. 그러자 이 건축주는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. 이 공사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인데 이 소멸시효 3년이 이미 지났다라고 주장을 합니다. 그러자 이 공사업자 A씨는 이렇게 또 항변을 합니다. 이 B씨는 채무를 승인하고 시효 이익을 포기했다고 합니다. 왜냐하면 B씨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도 이 채무 불이행을 인정하고 여러 차례 사과도 했다는 겁니다. 뭐 돈을 제때 못 줘서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사과를 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정하거나 사과한 것만으로 시효 완성을 알고도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, 즉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. 이에 대해서 법원 판결은 갈렸습니다. 1심과 2심에서는 원고가 승소했습니다. 공사업자가 승소했습니다. 그래서 돈을 주라고 한 거죠.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판결이 뒤집혀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. 일단 1심과 2심, 원심은 그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고 사과를 했기 때문에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. 하지만 대법원은 반면에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것을 쉽게 추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. 설사 그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고 사과를 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.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다른 컨텐츠에서도 다뤘었는데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 사건도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린 겁니다.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그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했더라도 지급했더라도 그럼에도 시효이익 포기로 추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. 시효이익 포기라는 것은 채무자가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시효 완성을 알고도 명확히 포기한 것으로 입증이 돼야 된다고 본 겁니다.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보기에는 뭐 단순히 인정하고 사과한 것만으로는 시효 완성을 알고도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본 겁니다. 그러면 이제 저 공사업자는 건축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없게 된 거죠. 자, 그렇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뭘까요? 채권자 입장에서 이제 돈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? 그러려면 문서나 메시지를 남겨야 합니다. 어떤 의미냐면 그 언제까지 얼마를 지급하겠다라는 어떤 문서나 메시지가 별도로 있다면 이것을 약정금으로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제 돈을 빌려줄 수도 있고
물품을 공급하고 물품 대금을 받아야 할 수도 있고, 이 사건과 같이 공사를 해주고 공사 대금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내가 상대방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돈의 명목이 무엇이든 간에 이렇게 약정금 청구를 위한 별도의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. 만약 이 사건에서도 소멸시효 완성 이후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압박하고 설득해서 언제까지 얼마를 지급하겠다라는 문서나 메시지를 받아놨다면, 비록 공사대금 채권은 소멸시효로 완성됐다 하더라도 이것을 약정금으로는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. 돈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. 그래서 이러한 점을 잘 대비를 해서 채권자들이 돈을 떼이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소송의 세계 오세호 변호사입니다. 감사합니다.